자, 지난주까지는 잘 오르던 이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걱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겁은 먹지 마세요. 왜?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고 올라갈지, 그리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은 하시더라도 겁은 먹지 마시고 매매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상되는 조정, 제가 이 끝자락이 어디일지 그거를 미국 ETF, 이 평단가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지금 제가 여기 딱 써놨죠. 84.5K를 다시 트라이를 하고 올라갈 겁니다. 물론 그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자, 아무튼 84.5K 그 밑에까지 빠졌다가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뭐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에 맞춰서 뭐 롱을 잡든 숏을 잡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그걸 좀 예측을 해보면서 중요 채널과 앞으로의 시나리오,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12월 1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또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베스트는 쉬었다가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쉬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10년 동안의 그 트레이딩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민망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내려왔잖아요. 제가 결과로서 보여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다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10년치 노하우가 정말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이 10년치 노하우에 대한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11월 26일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등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바닥일 확률은 80%, 장기적인 바닥일 확률은 40%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27일에도 올라올 만큼 올라온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바로 또 가기에는 좀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눌렸다 가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28일에도 10일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가장 베스트는 쉬었다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93K를 못 넘어서니까 결국 조정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밑에 가격 방어선까지 이탈됐기 때문에 오히려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은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2타점에 들어가 보자,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흐름대로 조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도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항상 저는 안전한 자리를 좋아하고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드는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오늘 쇼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잡아드리고 저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잡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만 익절하고 들고 가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래서 아까도 이 타점,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저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결과로 보여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익이 가능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이따가 공유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이 스터디룸 입장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정이 나온 이유, 뭐 거시적인 상황이 됐든 차트적인 상황이 됐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봉 상황에서 이 위에서 마감 못하면 결국에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주봉 차트에서 패러렐 채널에 대한 그 개념은 제가 지난 영상이나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계속해서 예측을 했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거 주봉 위에서 마감 못하면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밀렸죠. 자, 일단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BTC 평균 단가 핵심 구간이라고 해서 BTC 가격과 단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기적인 포지션 딱 보이실 텐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평균 단가 지표는 우리가 현재 사이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가지 핵심 가격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 평균 단가는 104.5K 수준, 딱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1차 주요 지지 라인대를 좀 형성하거든요. 여기서 1차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었는데 여기서도 올라갈 때에도 한 차례, 그리고 이탈됐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에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4.5K니까 손실 구간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한 15K, 20K 정도 밑에 있다 보니까 뭐 현물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 안전한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많이 걱정은 하고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미국 ETF 평균 단가라고 해가지고 좀 보라색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79K거든요. 기관급 매수 주체들의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는데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포지션 스트레스, 그리고 자산 재조정, 레버리지 계정의 강제 청산 압력 등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 방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일단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막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타트 US ETF라고 해서 이때부터 데이터가 쌓인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격 방어를 하면서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안 내려왔죠.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ETF 자산 운용사들이 매입한 단가를 고려했을 때는 79K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마이클 셰일러, 이 스트래티지 기업도 평균 단가가 74에서 73K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안에까지 내려온다면 미국에서는 이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빠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괜히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게 내피셜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산 운용사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럼 또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큰 틀에서 정말 봤을 때는 이게 패권이 중국에게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클 셰일러의 이 74K, 73K 이 평균 단가까지 오게 되면 채권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채권들을 좀 회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시작된다면 결국에 시장에 뿌려져 있는 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중국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패권 싸움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84.5K이긴 하지만 80K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점, 이 관점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자, 첫 번째 관점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에도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거 이탈시키고 올라오면서 이런 타점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왔죠. 자, 이 6번째 상승 패러의 중심이 이 빨간색 점선이고 3번째 하락 패러의 상단이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선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그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면 원래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가는 그런 흐름이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투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흐름 여기서 저항은 한번 맞을 수는 있겠는데 회복을 해주면서 여기까지 좀 찍어야 돼요. 이거 못 찍으면 또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찍고 나서 다시 한번 6번째 상승 패러의 중심 지지받고 뭐 이탈됐다가 살짝 올라와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거를 뭐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그런 타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좀 해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타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87.7K인데 물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는 두 번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흐름의 이유는 자,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이 3번째 하락 패러의 상단에서 저항을 보여주다가 지지로 바뀌면서 큰 반등을 보여줬어요. 반등이라기보단 상승인데 그 다음에도 이탈됐다가 회복하면서 한 차례 올려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뒤로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도 못한 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선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2번 정도의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한 매매가 좋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예상되는 진입가가 87.7K, 1차 TP는 91.3K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1.3K이며 딱 6번째 상승 패럴의 상단이기 때문에 꽤나 큰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 타점을 정리하고 나서 저도 숏 포지션을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좀 수익을 쌓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오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막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수익은 아니지만 이런 수익이 누적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이런 타점들 공유받으시면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터디룸 입장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6번째 상승 패럴의 하단과 3번째 하락 패럴의 하단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6번째 상승 패럴의 중심에 대한 저항이 나온다면 밀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전에 강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했었는데 저항으로 바뀐다? 그럼 다음 지지 라인을 체크하러 내려간다는 거죠. 이럴 때 예상되는 흐름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저항을 도전도 못한 채로 내려오면서 이걸 둘 다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최대치로 빠지면 82K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이거 올라타고 한번 지지나 이탈됐다가 올라타면서 이 3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 뭐 이런 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점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84.5K 이게 가장 중요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뭐 2번 정도 저항 맞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이탈될 거 이탈되고 저항 맞을 거 저항 맞은 다음에 뭐 이럴 때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받을 거 명확하게 지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상되는 진입가는 84.5K 저는 이 타점을 기다릴 것 같아요. 내려간다면 여기서 바로 반전되는 흐름이 나온다? 상당히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털리게 됩니다. 뭐 여기서 더 내려갈 줄 알고 쇼타점 잡았던 사람들 다 털리겠죠. 왜냐? 지지라인 때, 저항 때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들도 이런 저항선과 뭐 패러렐 채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저항이 나올 구간은 저항이 나오고 지지를 받을 구간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100%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차 TP를 88.3K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정도 되거든요. 이걸 바로 넘어설 수 있느냐? 이랬을 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도 거의 88.3K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차 TP나 아니면 타점들을 잡아 드릴 때에는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익을 한번 쌓고 나서 저도 숏포지션을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쌓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점 같은 경우에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은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숏타점이 나오기 전에 이 깃발이 보이실 거예요.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이 2번 나오기 때문에 신호가 곧 나오겠구나.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고 자, 셀 신호가 나오면 위에는 손절가, 아래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안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자, 이더리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서 흐름을 보다가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은 못 드리고 저 혼자서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를 잘 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개발한 보조지표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쌓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 보조지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보조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께 모두 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스터디룸을 통한다는 거.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터디룸 입장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예상되던 조정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눌렀다가 가는 게 가장 베스트 흐름. 차선으로 그냥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지금 조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ETF 평단가를 고려했을 때에는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저는 80K 이거 이탈하면 비중을 정말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숏타점이 나오면 숏으로 매매를 하고 롱타점이 나오면 롱으로 매매하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하셔야죠. 하락장에서 그냥 손만 빨면서 지켜보지 마시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은 영상을 찍고 3-4시간 정도 뒤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이런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수익 좀 쌓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분석에 동의하시며 뭐 댓글에 상승장을 좀 기하기 위해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반등을 원하신다면 반등이라고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의 노하우들, 쌓은 노하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취소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